내가 아파트에서 보았던 그 생명체. 이 얘기도 이렇게 남에게 담담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귀신이나 외계인 등의 비현실적인 것을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후에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저조차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직에 계신지라 동료 교사 아주머니들과 매우 친하셔서 방학만 시작되면 부부 동반으로 자주 여행을 가시곤 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레 어머니, 동료분들의 아이들과도 친해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실 때면 한 집에 아이들이 몰려서 며칠씩 지내곤 했습니다. 그때도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부부 동반 여행을 가셨습니다. 어머니 동료분 집에서 여러 아이들이 3일 동안 머물게 되었고요. 저와 제 동생도 그곳에서 머물었죠. 사건은 이튿날 밤에 터졌습니다. 당시 저는 축구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놀다가 그 집에 들어가니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누나가 오늘은 밖에서 저녁 먹자 라고 했죠. 저는 피곤하고 게임도 하고 싶은지라 저는 집에 있을게요.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 라고 했고, 그러고 그 집주인 아들인 동생 녀석도 저도 집에서 TV 보고 라면이나 먹을래요. 라고 해서 그 집엔 저와 그 녀석만 남았죠. 그렇게 저는 컴퓨터방에서 정말 그야말로 정신 놓고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얼마쯤 지나지 않아 그 동생이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고 하길래 저는 정신없이 게임을 하며 아무런 생각도 않고 알았어. 라고 무심코 대답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목이 타더군요. 저는 그 동생이 나갔다는 걸 깜빡한 채 형이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만 갖다 줘. 라고 말했죠. 그런데 물을 안 가져다 주길래 저는 다시 한번 살짝 소리를 질렀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테이블 옆에 물을 한 컵 놓아주더군요. 컴퓨터랑 방문이랑 마주보고 있어. 누가 들어오는지는 못 봤었죠. 전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했는지 게임에 빠져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곤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두통이 생겨 컴퓨터를 끄고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배도 고팠고 말이죠. 저는 집에서 그 녀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저방을 뒤지다 안방 화장실을 열고 거기도 없기에 거실 복도 쪽으로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자식 어디 간 거지? 아무리 자기 집이라지만 손님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갔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거실로 걸어 나오던 저는 제가 부엌 식탁 위에 갖다 놓은 물컵을 보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는 말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저도 모르게 욕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죠. 복도에서 서 있던 저는 안방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서든지 문을 꽉 맞물리도록 닫고 다니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바람 따위에 흔들려서 문이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열지 않는 이상은 열리지 않았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나 진짜 큰일 났구나 라고 말이죠. 혹시 물에 젖은 발소리 아시나요? 찰박찰박 하는 소리. 저는 거실 복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안쪽 현관 유리에는 저의 모습 뒤에 무언가가 함께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고요. 전 정말로 귀신도 믿지 않고 무서움도 없는 당찬 놈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당시 제 키가 170을 조금 넘는 키였는데 제 뒤로 비치는 그 형체는 언뜻 보기에도 좋게 2m는 되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데 뚜렷하게는 안 보이고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는 건 붉은 형체. 저는 넋을 놓고 지금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꿈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미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해서 환각이 보이나 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당시 제 기분으로는 한참을 그렇게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도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라는 듯이 분명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자. 언제까지 서 있을 거야? 그래, 도망치자. 어차피 난 못 따라와. 그래, 뛰자. 저는 늘 달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셈만 세고 뛰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으로 뛰어서 문 열고 도망치는 걸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저는 걸음을 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셋을 세고 뜀박질을 시작함과 동시에 뒤에서 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죠. 발다름질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엄청난 속도로 현관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왜 계단을 여러 칸씩 난간을 잡고 뛰어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계단 반층씩을 쿵쿵 뛰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미칠 것 같아서 누구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정말 큰 소리로 생각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웃기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놀라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내리기만을 한참.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7층에 와 있었죠. 저는 더욱 빠르게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뛰었죠. 내려오다 계단턱에 찍혀 발톱이 뒤집어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벤치에서 맨발로 한참을 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애들이 왔고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섭다고 울었고 형과 누나들은 너 미쳤냐? 왜 애들 놀라게 그딴 소리를 해? 저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발 환상을 본 것이길 바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 복도에 들어섰을 때 모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충 봐도 엄청나게 커다란 발자국이 있었죠.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고 주인집 형제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보다 내가 미친 거 아니네. 아까 그거 진짜였다는 거네. 미치겠다. 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귀신이 붙은 건가 순간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다음날 바로 친척집으로 옮겨갔고 그 집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처음엔 믿지 않으시다가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지금도 끊임없이 닭살이 돋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존의 미신과 귀신 따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저 일을 겪었음에도 저는 귀신이라기보단 괴물 혹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생명체를 본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